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潘경장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가져갔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정리하고 차트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번 하락은 사실상 임팩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기존 매물대를 깨자마자 급하게 말아 올렸는데 이로써 기존 매물대도 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게 매가리가 없는 게 아니라 강력한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차트 분석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꽤나 중요한데요. 일단 뚫린 것은 좋지 않지만 채널 안에 있고 중기 추세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패턴상으로 이번 주에 급상승이 안 나오면 저는 약세를 예상합니다. 급상승이 안 나오면 약세일 것이다 라는 그림은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지가 나왔던 포인트는 전체 상승분의 38%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가 실현됐는데 전체 상승분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전체 상승분에서 38%, 딱 거기에 걸려서 지지가 실현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을 때는 38% 부근에서 횡보를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상승이 유효하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횡보라는 의미를 해석을 할 때는 지난 추세를 해석을 해야 된다. 지난 추세를 알았을 때 비로소 다음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38% 위에서 또는 부근에서 조정이 실현되고 그 위에서 횡보하면은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상승분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거기서 횡보를 길게 가져가면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크다. 18, 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에서는 올려놨는데 조정이 깊지 않다. 그 그림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지로 인해서 상승 가능성에 대한 해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정반대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네모 박스를 봤다면 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99일선이에요. 이 99일선이 추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봤었죠. 상승 차트에서는 99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승과는 좀 정반대되는 경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관점으로 전환하기 전에 99일선을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하는 차트가 나오는 거고 이전에도 그런 차트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안정화까지는 이번 주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99일선에서 내려간다면은 방금 봤었던 급상승 시나리오는 폐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사실상 전체 상승분 38% 대비해서는 상승을 볼 수 있고 99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약세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관점이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방향성을 어디로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만 이 상승이 있나를 관찰을 해보시고요. 없다면은 약세장으로 예상하셔도 좋습니다. 99일선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비트는 그에 맞춰서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매수세가 없고 버티려는 힘이 약할 때는 상승 없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또는 99일선 밑에 놓게 되거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상승이 없다면 약세로 예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낸스 고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알트코인들이 몇 개 정도 좀 지목을 받았고 그 중에서 BNB가 타격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쫄 거 없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밑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 형태에 따라서는 강세인 차트 있죠. 막 올라가거나 올라가기 직전인 차트. 이 강세인 차트에서는 악재가 있어도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요. 반대로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에서는 폭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주말 사이에 확인이 됐죠. 지금 버티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근거로 좀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건요. 이 바이낸스가 고소를 당하는 악재에도 오히려 25.3K까지만 내린다. 여기서 지지가 실현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바이낸스가 고소당하는 이슈 그런 것보다 덜한 이슈에는 이 위에서는 버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쫄 거 없다라는 내용은 이미 이슈가 컨펌을 받았고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 이슈까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내용이 다뤄진 건 아니니까 제가 말하는 실제 이슈까지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남은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은 쫄 거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겁먹지 말아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매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2개월 정도 유지 중이던 하락 채널이 있는데 사실상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관점이 변경된 부분이 없죠. 오히려 하락 채널의 일환으로서 좀 해석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장에서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 핵심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거는 24K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22에서 25K의 매수가를 설정을 했었는데 첫 매수는 25K 부분부터 매수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매수는 24K 매물대가 뚫리는지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락 채널로서 하단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승분으로서 체크를 해본다면은 618 구간이거든요. 두 가지가 그냥 이중 중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은 빅쇼트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2차 매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매수 체결됐냐? 아직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느긋하게 보고 있고, 근데 이런 장일수록 사실 여러분들한테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게 유튜버로서 좋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약세장으로서 좀 느긋하게 보려고 합니다. 단기 반등, 단기 상승, 단기 하락 다 좋죠. 네, 그거를 쫓아올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매수할 때도 그렇고 매도할 때도 그렇고 보유할 때도 그렇지만 약세장은 급하게 매매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분 대비해서 얼마나 되돌릴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리스크가 얼마인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관점상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역은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하락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20K 위에서는 방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뚫리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창펑자오가 감옥에 들어갔다. 코인베이스가 상폐되고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거래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러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슈에서 만에 하나 뚫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손절하기보다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제 전략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영상의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관찰 포인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석구방 브리핑 내용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 설명란에 석구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설명란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들어오시고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